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만났지만 김건희 문제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합의 사항은커녕 당대표의 건의 사항만 당대표 비서실장이 발표했을 뿐입니다. 김건희 문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구체적인 발언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미 자제하고 있다라거나 확인된 잘못이 없지 않느냐, 구체적인 의혹이 없지 않느냐란 취지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한동훈 대표 자리가 대통령 정면이 아닌 점, 사진에 보시는 대로 대통령 참모인 정진석 실장이 한동훈 대표와 나란히 앉는 것을 두고 친한동훈계에서는 집권당 대표에 대한 합당한 대우가 아니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 뒤 곧바로 자택으로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한동훈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면담을 마친 뒤 국회로 돌아와 직접 브리핑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취소한 것이죠. 한마디로 용산 가서 망신을 당했고 그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것입니다. 동아일보와 만난 당 지도부 관계자는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 이탈표를 단속할 명분과 이유가 사라졌다라고 했습니다. 친한동훈계에선 그간 김건희 특검법 불가론을 고수해 온 것과 달리 언제까지 김건희 방탄 국회의원으로 있을 수는 없다, 이런 반발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선 전 의원 회계 책임자 강혜경 씨는 김건희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명태균 씨가 윤석열 후보에게 수시로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강혜경 씨는 위증하면 처벌받겠다는 선서를 하고 증언했는데 제기된 의혹들은 모두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 행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심우정 검찰총장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지금 창원지검에서 수사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고작 검사 6명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정치 게이트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지검장은 친윤인데요. 심우정 검찰총장이 어제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항고가 되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해서 철저하게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김건희를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고발인이 항고하면 서울고검이 기각하거나 재수사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요. 그거는 기대해도 될까요? 2020년 10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에 대한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면서 그 대상을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라고 했으므로 서울고검에 대한 지휘는 가능하다는 게 검찰의 논리입니다. 경향신문이 한국도시연구소에 의뢰해서 2017년부터 작년까지 가계 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100% 가까운 보증에다 별다른 대출 규제도 받지 않는 전세대출 혜택이 실제로는 저소득층보다는 집주인에게 돌아간다는 분석입니다. 집값과 전세가가 오르고 전세 사기 여파까지 겹치면서 저소득층은 오히려 월세로 밀려나고 있죠. 반면 전세대출은 전세보증금 9억 원 이상인 집에서도 받을 수 있는데 갭 투자를 부추기고 집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보증금에 대해서도 집주인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도 도입돼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로 불리는 12,000채 규모의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재건축, 즉 올림픽 파크 4레온이 한 달여 앞둔 입주가 연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150억 규모의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 사이의 갈등으로 기반시설 공사가 멈춰 인허가 조건 달성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인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 즉 서울 강동구청이 중재에 나섰지만 갈등 봉합이 미뤄질 경우 대규모 입주 지연이란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이미 2022년 4월에도 주요 시공단이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며 공사를 6개월가량 중단한 적이 있었죠.